네, 자 51페이지부터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집합, 군집 개념까지 끝났으면 이제 불가산 명사에 대한 부분을 좀 잡아보죠. 첫 번째 봐봐요. 그 불가산 명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불가산 명사는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일단 원칙이에요. 불가산 명사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무관사 단수형을 쓰는 게 원칙이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불가산 명사는 그게 제일 중요한 규칙이야. 무관사 단수형.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게 되면 첫 번째 문제에서는 불가산 단수 형태는 어떻게 쓰면 오답이냐면 A 다음에 불가산 명사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이게 전부 다 오답일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사 다음에 불가산 명사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들 뭐 many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수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산 명사를 쓰질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에서는 그러면 정관사 더 다음에는 불가산 명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 다음에 불가산 명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더가 수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범위에 관한 문제만 있는 거지 수적인 정보는 없으니까 이건 다 맞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수적인 정보가 없을 때에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수적인 정보가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some 이런 것들은 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some은 뒤에 불가산 명사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some은 무슨 뜻이에요? 양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하죠. 그죠? 약간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가산 명사는 요런 규칙들은 안 되고 요런 규칙들, 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들은 쓸 수 있다. 그래서 개념을 잡았는데 여기서 무관사라는 개념은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걸 쓰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분을 해주시고 두 번째, 개념상으로 봤을 때 무관사 단수명사를 썼을 때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무관사 단수명사를 쓰게 되면 물질이나 추상이나 고유명사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아셨어요? 다시 그 명사 자체라고도 해도 괜찮고요. 전체라고도 해도 괜찮아요. 아셔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은 통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목말라.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하나도 없어, 물이. 그죠? 화가 약간 났어요. 엄마 찾았어요. 엄마 물 줘. 영어로 해봐. 너무 생뚱맞나? 네, 물 줘. 영어로 해봐요. 물 줘.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give 다음에 me 다음에 wat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water는 불가산이에요, 가산이에요? 불가산이니까 give me water 이렇게 쓰게 되면 무슨 말인지 대충 다 알아들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썼을 때 하고요. give me some water 했을 때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던 그 영어적 경험을 한번 바탕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일반적인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give me some water 이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give me water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some water를 쓰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give me water를 쓰게 되면 느낌이 어때요? 되게 건방지다는 느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give me the money 이러면 좀 건방진 느낌 안 들어요? 그 느낌이 좀 들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왜 건방지냐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서 뺐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쓰고 쓰게 되면 느낌이 이런 거라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물 전반, 물 전체 또는 재료로서의 물질로서의 물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됐죠?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물 전반이나 물 전체라는 개념은 전혀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막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야. 화가 무지 났거나 아니면 내가 너를 막대하거나 정말로 되게 예의가 없는 말로 통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군가한테 가서 야 저기 돈 좀 빌려줘 라고 할 때 give me some money를 쓰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이지 give me money 이렇게 말하면요 강도들이 하는 말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만큼 격식 없이 함부로 쓰는 말이지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니라고요. 왜? 단수명사를 불가사인데 그냥 쓰면 이런 정보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water 다음에 is 다음에 necessary 다음에 for life 이렇게 썼을 때는 여기 앞에요. some을 쓰는 게 맞습니까? 안 쓰는 게 맞습니까? 안 쓰는 게 맞죠. 여기다가는 some을 쓰면 오히려 더 어색하죠. 그쵸?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 water라는 게 뭐가 돼요? 물 전체, 명사 자체 또는 물 전반, 물 대표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구분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개념을 잘 잡아두시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제 규칙이 또 하나 나와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규칙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대표단수라는 규칙을 배웠다. 맞아? 대표단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명사에서만 썼었죠? 다시 그럼 그 전 단계 대표단수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의 대표단수가 뭐가 있었냐면 대표단수를 쓰는 방식 대표성을 표시하는 방식 저 인간 이름 뭐였지? 까먹었다. 너 누구니? 희준이. 그래. 정신 차려. 어저께 북한 축구 보고 놀랬냐? 나도 화들짝 놀랐다. 수업 끝나고 봤는데 야구 점수가 나와 있더라고.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어제. 너무 그러지 마. 한민족 그 애정은 이해하는데. 지난번에 대표 단수 쓰는 방식 두 가지 있었어요. 더 플러스 단수명사. 또 뭐 있었죠? A 플러스 단수명사. 또 하나 뭐 있었죠? 복수형 가지고 대표성 표시할 수 있었죠.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잡으면 안 됐단 말이야. 대표 단수인데 어떤 명사한테만 존재하는 대표 단수? 가산. 그래서 보통 명사 또는 가산 명사의 대표 단수지 여기를 갖다가 딴 데로 확장시키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셨어요? 그렇다면 불가산 명사를 무관사 단수형으로 씁니다. 명사 자체고요. 명사 전체라는 말은 불가산 명사의 뭐란 얘기 이게? 대표 단수라고요. 그럼 불가산 명사의 대표 단수는 기본적인 패턴 자체가 무관사 단수 명사라고요. 아셨어요? 구체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렇게 쓰진 않겠죠? 감 잡으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양에 대한 표시 같은 거, 썸 같은 걸 보통 쓰는 게 원칙이라고.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불가산 단수명사는 그냥 단수명사 단독으로 쓰게 되면 대표 단수다. 요거를 잡아두시라고요. 제 말을 좀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불가산 단수명사는 단수명사 단독으로 사용하면 대표 단수다. 대표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1페이지 1번에 원칙적으로 셀 수 없기 때문에 부정관사가 안 붙고 복수형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됐습니까? 자, 좀 봐봐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 더 적으면 되겠네요. 복수형 있어요? 없어요? 복수형 없습니다. 이렇게까지요. 자, 그러면 복수형이 없다라는 말 때문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복수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살다 보면 불가산 명사를 세야 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불가산 명사를 세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불가산 명사는 셀 수가 없으니까. 워터나 커피는 셀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쵸? 오케이? 그래서 조수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조수사라는 말이 뭐예요? 수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는 원래 셀 수가 없으니까 조수사를 가지고 나오는데 조수사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거 잘 보시게 되면 커피라고 하는 건 원래 셀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셀 수 없는 겁니다. 알았죠? 이것도 물의 종류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 아니올시다. 오케이? 커피라고 하는 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얘를 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앞에 a cup of coffee. 그죠? 요렇게요. 그럼 뭐 cup of coffee를 쓰면 첫 번째 규칙이 하나 나와요. 조수사의 규칙. 1번. 무슨 규칙? 조수사 다음에 요거를 잘 보세요. 불가산 명사. 형태를 잘 보세요. 어떻게 썼어요? 무관사 단수명사 그대로 썼죠. 그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수사의 규칙 1번. 조수사 다음엔 뭐가 나온다? 무관사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복수도 못 쓰시고요. 어도 못 쓰시고요. 그래서 그대로 물질명사 자체를 놓아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그렇다면 조수사에 대한 복수형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복수는 누구한테만 붙일까요? 조수사한테 붙이나요? 물질명사한테 붙이나요? 그렇죠. 조수사만. 그래서 조수사만 복수화 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두 잔의 커피라고 한번 써보셔요. 어떻게 써요? two. 그렇지. cups of coffee. 이렇게 쓰는 게 맞지? coffees 또는 뭐 컵 지우고 컵 이런 건 다 안 된다고요. 아셨나요? 그래서 두 번째 요 두 가지. 조수사의 규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두시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조수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요. 되게 다양하게 그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한 3,000년 넘게 이렇게 쭉 그 존재해 오면서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아시죠? 우리나라 말도 뭐 조수사가 좀 있는데 쌀은 뭘로 세요 보통? 요즘에는 킬로그램으로 세죠. 2kg, 3kg 그죠? 또 뭐도 있어요? 한 포대, 두 포대 또요. 옛날 어르신들은 뭘로 셌어요? 한 돼, 두 돼. 그죠? 야, 너 가마도 아는구나. 언제적 사람이냐? 가마도 있어요. 한 가마, 두 가마. 예, 그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수사기 때문에 쌀 같은 경우도 셀 수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조수사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조수사 암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조수사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 51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밑에 박스 안에요. 조수사를 쓰는 게 물질명사나 추상명사 앞에 조수사를 쓰는 게 밑에 쭉 적어놨어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는 것들이 있으면 정리하셔서 다 암기를 좀 해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뭐 재미있는 것들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밑에 그 cake of soup 비누 보셨어요? 비누? 그죠? 비누는 케이크래요. 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썬더는 어떻게 써요? 볼트 오브 썬더. 그쵸?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쭉 보니까 라이트닝 번개는요. 플래시고요. 옆에 콘이 뭐죠? 옥수수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옥수수 어떻게 말해요? 자루라고 얘기하는데 한 자루, 두 자루. 그지? 근데 영어에서 한 대, 두 대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ear, 귀라고 쓴다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밑에 쪽에 보니까요. stroke of luck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행운 하나. 한 번의 행운이라고 할 때 stroke 이렇게 쓰고요. 발작이나 병 같은 거가 한 차례 딱 올 때는 fit 이렇게 쓴다고. fit, a fever 이런 것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쭉 정리해서 알게 되면 좋고요. 밑에 2번 보세요. 박스 안에 2번 두 번째 거 있어요. 2번. 번호 구분하셨어요? 근데 걔들은요. 불가산 명사의 조수사는 아니에요. 뭐냐면 복수명사의 조수사예요. 밑에 2번. 아셨어요? 네, 그것도 따로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불가산 명사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추상명사랑 관련돼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추상명사는요. 쇼를 하는 건 그죠? 추상명사는 원래 불가산 명사가 맞습니다. 근데 불가산 명사인데 추상명사는 조심할 게 관용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추상명사 앞에 ove가 붙으면 품사가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다. 뭐 할래요? 외워요. 됐어요? 두 번째 규칙은 뭐가 있냐면 of 이외에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틀이고요. 그 다음에 뜻을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1번의 첫 번째 52페이지 박스 안에 of ability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able, 그죠? 두 번째요. of value 하게 되면 뭐예요? valuable,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of promise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romising, 이 뜻이 뭐예요? promising 하게 되면 전도 유망한, 그죠? 앞길이 창창한. 여러분들은 다 promising 하시죠?
그죠? I'm sure you are promising now. 맞습니다. 왜 promising 해요? 잘 안 믿으시는데 당신들은 젊잖아요. 정말이에요. 젊기 때문에 유망한 겁니다. 그럼 저도 전도 유망한가요? 뭘 아니긴. 저도 아직 젊어요. 선생님 몇 살? 그래, 28. 얘는 정말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합격. 자, promising 아셨죠? 자, 그 다음에 much use라는 말은 much라는 말은요 바꿔 써야죠. 부사로 very useful 이렇게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great help라는 말도 very로 바꿔서 very helpful 이렇게 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of no use는 어떻게 쓰면 돼요? useless. 그쵸? 한번 써보는 겁니다. of experience는 뭐예요? 경험이 많은 experienced. 그죠? experienced. 그래서 경험이 많은. 그 다음에 of great importance는요, very important. 이렇게. 그 다음에 great significance는요, very significant. 이렇게. 끝에 하나 t로 딱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 밑에 거. 자,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조심해야 되냐 하면 옆에 써놓으세요. 주의. 형용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2군데. 하나는 뭐죠? 명사 수식하겠죠? 또 하나는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보어. 그렇죠. 꼭 기억하시는데 명사로 수식할 때는 반드시 후치 수식밖에 안 되고요. 왜요? 2단어니까. 한 단어가 돼서 앞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또 하나, 보어 자리에 쓰게 되면 보어는 사실은 오브가 들어가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요. 그 전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추상명사는 보어가 된다, 안 된다?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거가 이해가 되려면요.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가 보호가 됩니다를 이제 문제를 풀어내려면요.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응용을 하시려면 그 전 단계가 뭐가 확인 작업이 돼야 되냐면 명사 보호는 동격이다라는 규칙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그 사람은 is 다음에 honesty라고 쓰시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이게. 이유가 뭐죠? 명사 보호이기 때문에 뭐 성립? 동격 성립?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이 알아야 되는 게 명사 보호는 동격이다 이거고요. 두 번째, 추상 명사 보호는 절대 동격이 안 된다니까 무조건 오답이다예요. 안 적는구나. 나 같으면 좀 적겠다. 이게 규칙이고 나중에 시험장 가서 이 규칙을 따라가야 된다고. 첫 번째, 명사 보호는 뭐다? 동격이 확인돼야 돼요. 동격이다. 요 규칙이에요. 두 번째, 근데 추상명사는요. 추상명사 보어는 오답이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추상명사가 보어로 동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셨어요? 생각을 해봐요. honesty라는 말은 뜻이 뭐예요? 정직이라는 개념이에요. 당신들 머릿속에 있는 그 정직이라는 개념이 즉 어떤 특정한 주체랑 동격이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뭐 있을까요? 뭐가 사랑이 요즘에 뭐가 사랑이라 그러죠? 뭐가 사랑해요? 진짜 뭐 이런 거 없어요? 하여튼 smile is love. 그러니까 둘 다 추상명사이면 괜찮냐고요. 네? 웃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다. 맞아요? 이거 틀려요. 이유는요. 같을 수가 없다니까 범위가. 동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뭐 어를 쓰거나 오브를 쓰시거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오브 다음에 추상명사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그 자리를 확인하려면 이 두 가지 규칙을 머릿속에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추상명사 보호는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다 오답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맞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honest의 뜻이 되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거 문제 내려면 어떻게 내겠어요? 길게 만들면 돼요. 길게 만들면.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D 다음에 animal 그 동물은요 뭐 is proved to be 한 다음에요 medical and significant 뭐야 이거 economic 다음에 significance 자 이렇게 문제를 내겠죠 뭐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어요? 앞에가 틀렸어요? 뒤에가 틀렸어요? 뒤에가 틀렸어요 그죠? 답은 몇 번이에요? 앞에 거죠 to be를 고쳐야 돼요 to be를요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significance가 요거는 다 수식하는 말이라고 수식하는 말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고 이 be, prove to be 이거는 사실은 그냥 is라는 동사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뉘앙스만 조금 더 들어간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표현이야 그냥 그 동물은 is significance다 돼 안 돼? 명사 보호 동격? 안 된다니까 그치? 일단 그걸 잡아야 된다고 추상명사 동격 안 된다고 아무리 따져봐도 안 될 거니까 그냥 외워버리라고 추상명사 보호 동격은 틀린 거라고 그냥 얘를 맞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용사 significant로 바꾸면 되는데 지금 못 바꿔요. 이유는 품사 뭐예요? 수식은 바꿔 있고 얘는 밑줄 안 쳐놨으니까 틀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전히 뭔 유지해야 돼? 명사는 유지를 해야 되거든. 명사를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보호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오브를 쓰는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셔요? 그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편입에서는 계속 그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브 추상명사는 형용사 이용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기억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됐어요. 자, 그러면 다 써놓으셨으면 자 밑으로 가볼게요. 다른 오브 이외의 전치사 플러스 to 추상명사 쓰는 것들 부사입니다. 해석을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On occasion 뜻이 뭐죠? 가끔씩 occasionally. On purpose는 무슨 말이죠? 고의적으로 purposely. With ease는요? 쉽게 easily. 그죠? With heart는요? 성심성의껏. 그죠? heartily. With fluence는요? 유창하게 fluently. With rapidity는요? 빨리란 뜻이에요. 그죠? rapidly. With accuracy는요? 정확하게 accurately. With precision 하게 되면요? 정확하게 precisely. By nature 하게 되면 뭐예요? 원래란 뜻이죠. 원래. 본성적으로 naturally. By luck 하게 되면요? 운 좋게 luckily. By accident는요? 우연히 accidentally. In comfort는요? 편안하게 되죠? comfortably. In succession은요? 연속적으로 successively. In silence는요? 조용하게 silently. In triumph는요? 의기양양하게 됐죠? triumphantly. To excess는요? 과도하게 excessively. To perfection은요? 완벽하게 perfectly. Without hesitation은요? 주저없이. 됐습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해석은요. 엔간하면 뜻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써드리지 않았는데 그 부사로 고치는 거는 모르셔도 큰 지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고치란 말로는 안 나오고요. 고쳐놓게 되면 대충 다 알 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앞에 붙는 전치사랑 뒤에 나오는 추상명사랑 매칭시키시는 작업을 하시라고요. 고의적으로는 with purpose가 아니라 on purpose예요. 빨리라는 말은요. at rapidity가 아니라 with rapidity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문제의 포인트라고요. 전치사와 추상명사를 함께 묶어서 암기해 두시는 게 핵심이다. 끝.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추상명사 두 번째 관용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다. 자, 옆에다가 하나 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추상명사 다음에 추상명사 itself 이렇게요. 요거는 뜻이 뭐냐면 all 추상명사 이 뜻이고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very 형용사 이렇게요. 추상명사 itself, all 추상명사 very 형용사 이렇게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잠깐 보시면 오호. 봐봐요. 예를 들어서 he 그 사람은 is 다음에 kindness itself 해석해 볼까요? 직역하면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친절 그 자체다. 무슨 말이야? 정말 친절하다는 얘기지. 그쵸? 오케이. 요거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은 all kindness 해석해 보세요. 어떤 뜻이에요? 그는 완전 친절이다. 우리나라 말로 쓰잖아. 그쵸? 가능해요? 매우 친절한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Very kind 이 말이죠. 됐어요? 끝. 오케이. 그래서 요거 구문 하나 외워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고대 시험 보시는 분들 패러프레이징 문제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법성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이디오매틱 그 이디엄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프레이즈거든. 이디오매틱 프레이즈들은 원래 다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고 패러프레이징이 원래 원초가 얘들이야. 아셔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서 잡아두시라고. 같은 맥락들이니까 전부 다. 자, 4번 나와 있습니다. 4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4번도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이게 규칙입니다. 오케이? 패러프레이징 규칙을 잡으시게 되면 have 다음에 더 다음에 추상명사 다음에 to 부정사 됐죠? 이게 뭐냐면 뜻이 이거예요. 해석을 좀 해보게 되면 잘 봐봐요. 바꾸는 동사들을 잘 보라고. 이게 have 동사일 때는 더 추상명사 to인데 have 동사가 비동사로 바뀌잖아요. 그럼 추상명사를 뭐로 바꿔야 돼요? 이걸로 바꿔야 돼요. 형사로. 그럼 뒤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 있게 따라 나오면 같은 뜻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게 enough하고 to는 같이 따라 나오죠. 호응관계 있죠. 여기 있는 to하고 이 정관사도 호응관계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to가 이렇게 꾸며주는데 더 빼면요. 틀려요. 따라오시죠? 오케이. 그 다음 똑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거 비동사 다음에 so, 형용사 이렇게 들어가죠. so가 호응하는 단어가 뒤에 뭐가 따라 나와요? 부정사로 as, to. 이때 as가 안 따라 나오면 틀려요. 결과 구문의 as입니다. 그쵸? 너무나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이 말이고 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 이 말이고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하나 써봅시다. 그 사람은 너무 친절해서 나를 잘 도와줬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he, 그 사람은 had, 친절을 가지고 있었어요. He had kindness예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나를 도와줄 만큼 친절했다. 반드시 뭐 쓰라고 앞에? 이거가 enough의 뜻이라고요. 더가. 그만큼의. 그 뜻이라고. 그만큼의 친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자, 똑같은 말로요. He was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Kind enough to help. 그죠? 오케이. 또는요. He, 그 사람은요. Was so kind. 너무 친절해서요. As to help.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것도 바꿔 쓸 수 있죠. 무슨 절로? 대절. He was so kind that he 이렇게요. 뭐야 이거? That he helped me. 아이고. 이렇게 쓰셔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꿔 쓰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되고 보이셔야 독해가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참고적인 부분까지 다 암기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to 다음에요. 원즈 감정명사 요것도 그 추상명사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인데 요 감정명사도 일종의 추상명사죠. 됐어요? 일단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거? to, 원즈 감정명사. 원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원, 여기다 뭐 하나 더 쓸 거니까 비워두시고요. 원, 사람이 감정하게도. 됐어요? 자, 조심해 두시고 편입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도 쓰냐 하면 to 다음에 더 감정명사 of 다음에 사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학생들이 밑에 거는 잘 안 보셔갖고 위에 건 좀 알아도 밑에 거는 잘 놓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조심할 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감정명사는 앞에 전치사 누구 쓴다라는 게 핵심이죠.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다른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 오마니께서 놀라게도 한번 만들어 보셔요. to 다음에 뭐야? 우리 어머니께서 my mother's surprise 이렇게요. 그죠? 아버지가 선물을 다 사오셨다. 뭐 알고 봤더니 지하철에서 사신 거다. 이런 걸로요. 자, 바꿔서 보세요. to 다음에 the surprise 그 다음에요. of my mother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같은 패턴이라고요. 아셨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 가볼게요. 6번. 6번 가보시게 되면 거기 항상 단수형으로 사용되는 추상명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뭐 별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중요 표시 한 5개는 하십시오.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올게요.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뒤로 갑니다. 명사의 전용에 대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물어볼게요. 전용이란 말 뜻이 무슨 뜻? 전용이란 말 뜻? 응? 돌려 쓴다. 그죠? 또는 바꿔 쓴다. 그쵸?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말은 전용에 비슷한 말이 횡령이에요. 횡령. 그러니까 좋게 쓰면 전용이고 잘못 쓰면 횡령인데 전용이라는 말 뜻은 바꿔 쓰는 겁니다. 바꿔 쓰는 거. 아시겠죠? 그럼 전용이라는 말 뜻이 바꿔 쓰는 건데 그럼 뭐 명사의 전용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좀 졸리더라도 여기만 좀 듣고 자. 이걸 안 들으면 나중에 김창호 선생이 사기꾼이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써먹다 보면은 김창호 사기꾼 된다고. 아, 그 새끼 씨 어떻게 가르쳤길래 다 틀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요것만 딱 들으면 한 5분이면 끝나니까. 네. 졸려도 조금만 참어. 가산명사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불가산명사를 구분을 했잖아요.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를 구분을 하셨는데 전용이란 말은요. 가산명사가 불가산명사가 되고요. 불가산명사도 가산명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주무세요. 이제 제가 나중에 질문 받으면 할 말이 생겼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정해진 가산명사는 영원히 가산명사다. 맞는 표현, 틀린 표현? 틀린 표현이요. 그럼 불가산도 영원히 불가산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당신들이 궁금해하는 게 내가 뭔지 알아. 근무시 젠장을 이거 언제 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 집어쳐라고 문법을 집어치는 사람이 있고 오케이, 끝까지 가보자. 언제 되냐? 그죠? 후자이길 바래요.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 왔다 갔다 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기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쉬워요. 뭐요? 그 기준이 어려워서 그렇지 되게 쉬워요. 해석이에요, 해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속으로 또 사기친다 그러지 말고 정리해 줄 테니까. 자,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그래서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요. 편입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워낙 많이 물어봐요. 편입 영어에서는. 아셨죠? 이걸 모르시면 명사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첫 번째. 가산명사의 전용이죠. 가산명사가 불가산명사가 되는 경우는요. 일단 첫 번째요. 역시 문맥은 기본으로 깔게요. 이제는. 알았어요? 말이 돼야 되거든요. 말이 쓰는 형태를 잡는 겁니다. 문맥은 깔아두는 거고요. 무관사 단수 형태요. 이틀을 가지고 불가산 명사가 됩니다. 뭔 소리냐? 하나 물어볼게요. 학교라고 하면 이거 가산 명사예요? 불가산 명사예요? 가산이죠. 학교 셀 수 있어 없어요? 학교 못 세시는 분들은 산수를 다시 배우셔야 돼요. 유치원 가셔서. 셀 수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 학원에도 클래스라는 게 있잖아요. 클래스도 셀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교실인데 왜 못 세요? 그러니까 학교를 셀 수 있는 여러분 잘하는 게 뭐냐면 이게 go to school 되게 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쵸? go to the school 하게 되면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go to the school. school은 돼야 하는데요. 아유, 그것도 돼요. schools,는요. 다 돼요. 그러면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내가 뭘로 쓴 겁니까? 가산으로 쓴 겁니다. 물리적으로 셀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학교 또는 어떤 학교 중 하나. 됐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잘 봐봐요. 그래서 잘 잡으셔야 된다고.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무관사다. 그럼 뭐라고요? 추상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 해석이 틀려요. go to school은 무슨 말이에요? 학교를 다닌다예요. 학교 다닌다라는 말은 좀 약간 뻥튀기 해봅시다. 뭐 하는 거예요? 공간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학습하고 수업하는 거예요. 맞아요? 공부나 학습이나 수업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무슨 명사? 추상명사. 이해했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지난번에? 관사편에서 관사의 생략 관련된 부분들은 다 여기라고. 왜 처치 앞에다가 덜을 빼면은 그 건물이나 공간의 본래 목적이 됩니까? 본래 목적이 딴 게 아니라 뭐가 된 거라고? 전용이 된 거야. 전용. 아셔요? 그래서 가산명사가 불가사항명사가 되는 규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뭐라 그랬지? 추상명사화 이 규칙이에요. 끝.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관사생략편을 참고해두세요. 옆에 써놓으세요. 관사생략편 참고라고요. 네, 그거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뭐도 있냐면 지난번에 우리 이거 수단의 바이 보셨나요? 기억나죠? 네, 택시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 세요? 마음만 먹으면 세죠. 그쵸? 여기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심심하고 공부도 안 되고 할 때 뭐 하면 돼요? 창밖을 내려다보세요. 밑에 택시 몇 대 지나가나 세보세요. 하루에. 재미없죠. 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여기 앞에 택시로라고 할 때 어떻게 써요? by taxi. 앞에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왜요? 수단이라니까요. 이해돼요? transportation method거나 아니면은 system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단을 표시하는 by 다음에는 항상 추상명사밖에 안 나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무관사명사. 되셨죠?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무관사 단수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관사 플러스 단수형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상명사화 되는 겁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그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는 문장 기억나요 혹시? 뜻이 뭐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데 진짜 펜과 칼인가요? 아니요. 펜은 뭐? 글의 힘? 그죠? 그 다음에 the sword는 뭐죠? 무력. 어떻게 판단해요? 원래 그대로 쓰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됐어요? 볼까요? I felt 다음에 the father rise up in my heart at the sight. 그죠? 뭐 요즘에 그 기아, 뭐 가난 이런 거 뭐 가끔씩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니까 야, 그런 광경을 딱 보고 나서 나는 아버지가 라이즈업 하는 걸 느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거는요? The father이기 때문에 이게 뜻이 뭐예요? 진짜 아버지인가요? 진짜 아버지가 되면 나는 뭐게? 에어리어. 아들아 심장 좀 벌려봐. 으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안 된다. 내 심장 안에서 아버지가 뻘떡 일어섰어. 안 된다고요. 왜? 물리적인 아버지가 아니란 얘기지. 그럼 뭐죠 이건? 그쵸, 부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더 플러스 단수명사가 추상명사 되는 거 있었어요. 이 규칙이라고요. 크게 묶으면 전용입니다. 아셨어요?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불가산명사가 가산명사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불가산명사가 가산명사가 되는 경우는요. 얘는 규칙이 하나입니다. 무슨 규칙이냐면 개체화죠. 개체화.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다시 불가산명사에 대한 규칙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봐봐요. fire. 셀 수 있어 없어요? 불은? 없습니다. 근데 a fire가 되게 되면 셀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뭐가 됩니까? 화재. fires, the fire 다 화재입니다. 화재. 셀 수 있는 불이 되는 겁니다. stone 하게 되면 뜻이 뭐예요? 돌이라고 하는 재료 또는 돌 자체 또는 돌 전반 이런 개념이죠.
근데 a stone 하게 되면 뭐예요? 돌멩이 하나. glass 하면 뭐예요? 유리 자체지만 a glass 하면 뭐예요? 유리 제품 하나. 그쵸? 뭐예요? 유리잔. 감 잡으셨어요? 고유명사요. 현다이. 그대로 쓰면 뭐가 돼요? 그냥 현대예요. 근데 옆에 쓰면요. 현다이 하면 뭐예요? 그죠? 자동차 한대요. 제일 유명한 거.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고. 이건 다른 개념들이 아니야. 똑같은 개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invention. 이게 무슨 말이죠? invention. 발명이라는 개념이죠. 개념. 그러니까 개념 자체 아무것도 없이 단수로만 쓰게 되면 근데 앞에다가 an invention이라고 쓰게 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발명품 하나죠.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라고. 지금부터는 저 개념을 아셨으면요. 문장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요. 봐봐요. 나는요. 보트 샀습니다. 인벤션을요. at 다음에 킨텍스에서. 맞나 모르겠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디가? 인벤션 앞에 뭐 써야 돼요? 이거 왜 써야 돼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과거 시점에 했던 동작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인벤션은요.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누가 판단해요? 당신들이 하시라고요. 원어민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컨텍스트요. 명사 하실 때 컨텍스트 안 잡고 막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요. 아까 이거 기억나요? Give me money. 이 문장이 참 어색한 문장이라고요. 그쵸? 앞에다가 뭘 쓰면요. 썸 같은 거를 쓰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안 쓰게 되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부담스럽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개념 이해했어요? 오케이. 하나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맞아요, 돼요? Tears are 다음에 water. 결정해봐요. Tears are water. 맞아요, 틀려요? water 셀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아? 응? 틀려요. 어떻게 써요? water. 왜요? 눈물은 물의 종류 중 하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죠? 카푸치노 is a coffee. 맞아요? 맞죠? 종류, 개체와요. 개념을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개념을. 됐죠?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의 명사들은 가상과 불가산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다가 원칙이야. 그지? 근데 앞문장 다시 가봐. 앞페이지. 53페이지 다시 가보게 되면 6번에 항상 단수 명사로 사용되어지는 추상명사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걔들은 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용이 안 됩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전용이 안 되는 게 앞에 또 있습니다. 앞에 누가 있냐면 50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요. 집합명사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물질적 집합명사, 정관사, 군집명사 이런 것들은 집합명사, 군집명사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도 역시 전용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 물질적 집합명사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5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명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끝냈고요. 지난번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명사라고 했으면 두 가지를 내가 확보하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명사는 뭐가 중요하다? 자리 잡아라. 두 번째 뭐 잡아라? 종류 잡아라. 종류는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가산과 불가산. 왜 구분하는지 알죠? 규칙이 다 정해져 있고요. 전용까지 다 그 규칙에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가산과 불가산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명사에서 되게 중요한 정보 하나 나왔어요. 가산, 불가산, 산에 대한 문제인데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다? 수일치다.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꼭 기억하시라고. 지금
솔직히 우리가 명사의 전용 막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수일치 문제예요. 크게 보면요. 무슨 말인지 알죠? S 붙일래? 어 붙일래? 이 문제랑 관련되어 있다고요. 됐습니까? 쭉 기억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일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55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7번의 명사에 대한 복수형, 즉 수일치와 관련된 문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십니다. 1번 박스 안에 규칙 복수 읽어보십시오. 2번 불규칙 변화 복수 갑니다. 중요 표시 5개. 편입에서는 이런 놈들이 중요하죠.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가 foot, feet. 첫 번째 줄의 세 번째 단어, 두 번째 tooth, teeth. 자, 옆에 한번 써보실래요? 다음에 feet. 맞아요, 틀려요? 1피트. A feet, 1 feet, 2 feet, 2 foot. 맞는 거 있어요, 없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다요. 오답형이에요. 전부 다. 다 출제가 돼요. 왠지 알죠? 원어민도 틀려요. 원어민도. 불규칙형이니까. 되셨나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오케이? 왜 안 되는지 알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tooth, teeth, foot, feet 꼭 기억해 두시고요. B번, C번은 묶습니다. B번, C번은 묶으신 다음에 라틴어 복수. 라틴어 복수라고 좀 적어두시고요. 라틴어 복수 형태는요. 기본적으로 전미어만 바뀝니다. 전미어만. 그 전미어를 외워두세요. 끝에 으로 끝나면 A로 바뀌고요. 온으로 끝나면 A로 바뀌고요. 우스로 끝나면 I로 바뀌고요. 시스로 끝나면 세스로 바뀝니다. 요 네 가지만 좀 암기해 두십시오. 됐어요? 라틴어 복수형. 그래서 아, 온, 아, 우스, 이, 시스, 세스. 자, 쓰면서 한번 해볼까요? 외우셔야 되니까. 시작. 아, 온, 우스, 시스. 다시 시작. 온, 우스, 시스. 붙이세요. 이거 뭐 원어민들도 그냥 외우는 거야. 그죠? 좀 빨리 해봐요. 시작. 오나, 우시, 이스스. 외우세요. 자, 그 다음 하십시오. 그래서 밑에 잠깐 보세요. B번에 phenomenon 그때 온 잡아봐요. phenomenon 온이죠. 온. 그죠? 현상 들어 어떻게 바꿔요? phenomena. 됐어요? 그 옆에 datum 자료 하나죠? 여러 개의 자료들 데이터. 됐어요? medium 매개체 하나죠? 미디어. 됐어요? 매개체들 박테리움, 박테리아. 많이 아시는 것들이에요. 아셨죠? 밑에 거 마찬가지니까 쭉 정리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뒤로 가죠. 56페이지 복하보에 대한 복수형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명사 앞에 복수를 쓰고요. 명사가 없으면 끝에 s를 붙입니다. 됐어요. 2번 넘어가시고 3번, 4번 단복 동형 잡으셨나요? 중요 표시 5개. 단복 동형이 계속 문제가 나와요. 네, 그 부분 특히 조심할 단어 sheep, deer. 나머지 것들은 좀 그렇고요. 단복 동형에서 요거 좀 써놓으세요. 빠졌네요. fish. 그죠? 또요? 시리즈. 그러니까 fish하고 시리즈 이것도 전부 단복 동형의 형태들입니다. 됐죠? 단복 동형의 형태들. 그 다음에 단복 동형으로 쓰는 국가명들의 형용사가 또 있어서요.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국가명의 형용사. Chinese. 이것도 국가명의 형용사인데 이것 자체가 중국어라는 말 또는 중국 사람이란 말이 되는데 중국 사람이 되게 되면 중국 사람 또는 중국 사람들 다 쓰는 게 Chinese예요. 그쵸? 또 뭐 있어요? Japanese. 우리나라 앞뒤로 있는 애들이 헷갈리는구나. 그죠? Japanese, Chinese. 그죠? 오케이? Swiss. 스위스랜드에서. 그래서 끝에 이런 발음들, 스즈, 시즈로 끝나는 국가명의 형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복 동형의 기본적인 틀로 움직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man이나 woman이 붙어있는 복합 명사는요. 둘 다 복수로 만들어요. 아시겠죠? man servant는요. 복수가 되게 되면 men servants가 됩니다. 알았죠? 이거가 나올 개연성은 별로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6번 가보겠습니다. 분화복수에 대한 부분인데 자 봐봐요. 첫 번째 고개 들어봐요. 분화복수라는 말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분화복수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야? 분화. 일단은 첫 번째 복수기 때문에 끝에 뭐가 붙을까요? 형태상? S가 붙습니다. S. 그러니까 S가 붙는데 붙는 그 S가 붙어서 원래 명사에다가 S가 붙으면 어떤 정보가 추가되는 거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들한 뜻이거든. 일반적으로 명사의 S는 여러 개라는 다수 표시의 표시어가 S란 말이야. 맞죠? 근데 분화복수란 말은 뭐냐면 S가 붙어서 뜻이 새로 나오는 거라고. 새로 나온다, 분화된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S가 붙었는데 복수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green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green 하게 되면 녹색이죠. 녹색 명사로요. 그럼 greens는 뭐예요? 채소예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라고요. 그냥 air는요. 공기죠. airs는요. 거만한 태도요. mean하면요. 의미하다. S 붙으면요. 방법, 수단. 이해하셨어요? 일단은 그러면 S가 붙어서 분화복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면 됐다. 그치? 두 번째, 이것도 결국 무슨 문제다? 명사 문제. 명사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수일치라고. 오케이? 그러면 분화복수는 무슨 취급? 복수 취급. 꼭 기억하세요. 분화복수는요. 분화복수는 원칙적으로 복수 취급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복수예요. 그러면 문법 선생이 이 말을 짓거립니다. 원칙. 뭐가 있겠어요? 예, 잘하시네요. 이젠 도 트셨습니다. 예, 단수 취급하는 거 있을까 없을까요? 당근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원칙은 복수인데 57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에요. 분화복수로 단수 취급하는 것들입니다. 아셨어요? 첫 번째, ICS로 끝나는 거. mathematic 하게 되면 그냥 수학적인이에요. 맞죠? 근데 mathematics 하면요. 네, 수학이에요. 뜻이 달라져요. 그런데 무슨 취급해요? 원래 복수인데 얘는 단수. 이유는요? 과목명. 됐죠? 과목명. 그래서 밑에 하나 또 적어야죠. 과목명은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과목명이요. 과목 이외의 뜻인 경우에는 무슨 취급해요? 다시 원래 분화복수대로 돌아갑니다. 복수 취급. 됐어요? 과목이 아니면요 그냥 분화복수로서 복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S로 끝나는 병명 마찬가지입니다. 미저스, 히컵스 마찬가지고요. 일부 게임명 빌리아즈 S가 붙어야만 당구입니다. 그죠? 체커스도 마찬가지고요. 4번에 복수 고유명사 아덴즈, 네폴리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S가 붙어야만 나라 이름이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무슨 취급한다고요? 단수. 5번에 뉴에 S가 붙어서 그냥 새 소식이죠. 뉴스 단수 취급. 6번에 시간거리 중량 가격은 단수 취급합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단일화라고 써놓으세요. 시간거리 중량 가격은. 됐습니까? 자, 56페이지로 가셔서요. 전부 다 복수 취급하는데 56페이지 박스 안에 그 맨 밑에 means란 단어가 있어요. means. means는 단수 취급하는가요? 복수 취급하는가요? 뜻이 뭐죠? 첫 번째는 수단이나 방법. 또 한 가지는요. 재산. 수단일 때는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 복수 다 됩니다. 재산일 경우에는 복수로만 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6번에 시간거리 중량 가격은 무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단일화라 그랬죠? 오케이? 자, 밑에 내용 보세요. 5 days. 5일은요. 길지 않습니다. 책 읽기에. 그 책을 2번 읽는데 5일은 길지 않습니다. 저 좀 봐봐요. 나중에 한 번 더 잡긴 잡아야 되는데 5일이 길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5일은요. 지금 말하는 사람한테 5일은 한 기간, 그러니까 하나의 기간으로서 길지 않다란 말인가요? 아니면 하루가 길지 않다는 뜻인가요? 하나의 기간이죠.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일이라고 썼지만 하나의 기간으로 봐버리게 되면 원 피어리어드로 봐요. 아셨어요? 그런 게 뭐가 있다고요? 시간, 거리, 중량, 가격. 그래서 걔들은 무슨 취급한다고요? 단수 취급이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조금 밑에 또 적어봐요. 5 days 다음에 has, have, passed. 5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여길 떠난 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have passed인가요? has passed인가요? have passed예요. 이게 5일을 한 덩어리로 봤을 때 길다란 뜻이야. 하루가 길고 또 하루가 길어서 긴 거야. 한 덩어리지. 그게 피리어드 아니야. 근데 한다라는 정보는 5일이 한 덩어리로 지나간 거냐, 하루가 패스하고 이틀이 패스해서 패스한 거냐.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외워요. 현재 완료일 때는 복수만 써요. 약간 좀 굴한데 그건 뻥인데 이해하기는 쉬워. 그게 일단은 그렇게 해놓으면 시험 문제는 맞춰. 나중에 수일치 가면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아셨어요?